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제가 라닉스하고 남선알루미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아시겠지만 9만원 위에서 횡보 조정받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딱히 이슈가 없어서 그냥 오늘 또 무난하게 한 9만 1천원에서 9만 2천원 사이로 마감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장 외에 오히려 시간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사가 하나 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주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지켜보자라고 제가 썸네일에도 써놨었는데 특별한 악재가 생겼죠. 아시겠지만 블록딜 이슈입니다. 이제 블록딜 이슈를 혹자는 뭐 악재라고도 하고 혹자는 또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게 호재라고도 합니다. 오버행이라는 의미는 잠재적으로 대량 매도 물량이 부담이 좀 약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불안하다라고 하는 블록딜을 했을 때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그 지분을 블록딜을 통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주체한테 넘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향후에 이 회사의 밸류가 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좀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많다, 내가 더 보유하는 것이 베네핏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블록딜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는 쪽에 생각들이 아마도 블록딜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좀 보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블록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블록딜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를 해야 되는데, 보유지 큰 대주주가 상당히 5%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떤 사유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장중에 만약에 매도를 때려버려요. 그렇게 매도를 때린다면 뭐 한 주식 두 주식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몇만 주 몇십만 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매도를 때리는데 어떤 그 블록딜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넘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제 블록딜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좀 주지 않고 적당한 제값에 팔기 위해서 하는 게 블록딜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블록딜이라는 부분들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매도하고자 하는 주체가, 지금 이번에는 OEP죠. OEP, 원 에쿼티 파트너스입니다. JP모건의 자회사예요. 독립한 자회사, 어떻게 보면 독립한 사모펀드입니다. JP모건에서. 자회사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그 매도하고자 하는 OEP가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이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중개인처럼. 그래서 누구한테 팔 거냐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공시된 거를 보니까 이 지금 현재 OEP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주당 할인율을 26일 종가인 91,500원에 대해서 4.9%에서 7.1%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오늘 이게 지금 매동입니다. 오늘 매동 상위 증권사 매수 상위 회원사 JP모건이 오늘 초반에 매도를 하다가 제가 이거 분 단위로 계속 봤거든요. 갑자기 몇 시였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모바일로 이게 MTS로 확인하면 나오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오늘 거래원을 좀 보고 있는데 JP모건이 시간대를 보면 정확히 10시 11분까지는 순매도를 계속했어요. 83,939주를 순매도하다가 10시 46분부터 순매수를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3시 32분까지 순매수해가지고 순매수량이 6만 주가 넘었습니다. 6만 18주를 매수를 했는데 JP모건이 들어왔네?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괜찮다 이런 느낌. 근데 오늘 이게 이 JP모건이 순매수를 해준 게 알고 보니까 JP모건에서 독립한 사모투자 펀드인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블록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순매수를 들어와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래서 좀 어이없죠. 좀 어이없습니다. 어찌됐건 뭐 순매수를 모간이 해줬기 때문에 91,500원에서 할인율을 약 4.5%인가요? 4.5%에서 7.1%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로 잡아가지고 4.9%에서 7.1% 사이로 결정을 했네요. 할인율을. 그렇게 돼서 어쨌든 JP모건에 힘입어 이 블록딜에 대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금 좀 어이없는데 따라서 이 매각가는 아마도 85,000원에서 87,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은. 자, 그러면 누구한테 매각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딜을 하고자 하는 매도 주체 원이쿼티 파트너스가 주관사를 선정해서 그 주관사가 알아보는 겁니다. 주로 누구한테? 기관 투자자한테. 왜 기관 투자자입니까? 만약에 뭐 개인한테 큰 손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빵이 큰 뭐 몇천억씩 블록딜하는 금액을 누가 받아줍니까? 기관 투자자 아니고서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밸류는 깨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즉 85,000원에서 87,000원 이 사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정도 금액. 이 금액 정도 되는 부분에서 아마 매수를 할 것이고, 두 가지 웨이로 아마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매수자가 가격을 제시해서 높은 가격에 선정이 되면 그 매수자한테 넘기는 거가 있고,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딱 찍는 겁니다. 찍어 누르는 거. 매도 금액하고 매도량까지. 근데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 중개인인 그 증권사가 아마도 뭐 나름대로 뭐 소통을 해가지고 정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85,000원에서 87,100원, 87,000원 정도 밴드 사이에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면 결국에는 OEP 파트너스는, 그죠? 원이쿼티 파트너스는 OEP는 이제 결국에는 본인들의 보유 지분이 1%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해서 블록딜한 수량은 현재 지금 공시되고 내용을 보면 90일 보유예수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번에 하는 것도 5월 27일날 하는 것도 보유예수 기간 90일, 3개월이죠. 그러니까 8월 26일부터 팔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가져간 애들이. 그리고 제가 좀 너무 빨리 말씀드리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앞서서 아시겠지만 더 잘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상한가 말아놓고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사적으로 상한가 한번 딱 때려놓고서 여기서 블록딜 맞았죠. 이때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섹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다가 블록딜 했습니다. 그죠? 블록딜 해버렸고, 그리고 며칠 뒤에 4월 6일날 오늘 이제 공시가 떴던 바로 원이쿼티 인베스트먼트가 이날 4월 6일이에요. 이날 210만 주 정도, 210만 주였나요? 이때 400만 주였나요? 그 정도를 어쨌든 간에 또 이때 그 블록딜을 했어요. 얘네 두 개의 물량 거의 꽤 돼요. 그죠? 그 물량도 보호예수 기간 90일 뒤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제 7월 되면 7월 한 말쯤 될까요? 아니면 7월 초쯤 되겠네요. 7월 초에는 또 옛때 이 블록딜 했던 물량들이 또 풀리게 돼요. 시장에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기관 투자가 가져갔는데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블록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싸게 샀는데 바로 팔아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블록딜에서 만약에 뭐 200만 주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바로 팔아버려요. 왜냐면 할인율이 적용돼 있으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예수 기간 주는 거예요. 예전에 2018년도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나 뭐 이렇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유예수 기간 180일 줬어요. 6개월. 그래서 3월에 팔았던 거 뭐 9월 되면은 주가 빠진다 그랬는데, 그때 오히려 2018년도에 3월에 했던 블록딜 2018년 9월에 생각보다 세게 가가지고 보유예수 기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4월에 했던 이 두 개의 그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7월쯤에 이제 보유예수 기간이 풀리게 되고 그걸 가져간 기관들이 과연 매도를 해버릴지 아니면 가지고 있을지도 시장에서 조금의 관심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분을 약화시키면서 이 원이쿼티 인베스트먼트가 또 블록딜을 진행해버리니까 조금 좀 짜증은 납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짜증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차트 그림 좋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체가 아니고요. 워니커티 파트너스가 워니커티 인베스트먼트 워니커티 파트너스가 얘네가 주체예요. 지금 얘네가 팔고자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제 앞으로 뭐 블록 딜에 대한 부분들 앞서서 4월에 한 것들이 보유의 수익 풀리면 기관이 팔 텐데 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지분 더 약화시키자. 그래서 그 현금화 시킨 걸로 어디 다른 데 투자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본인들의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밸류 자체가 죄송합니다. 밸류 자체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밸류 자체가 빠졌다. 뭐 6월, 7월, 8월 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밸류 자체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밸류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보유의 수물량도 별로 썩 걱정 안 되는데 시장 자체, 이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 주식이라든지 혹은 향후에 닥쳐올 시장 전체의 여파, 실물 경제의 현재 1분기 때 엄청나게 좀 불안정했던 이 경제 상황이 이제 실물 경제에 닥쳐올 파급 효과에 대한 불안감에서 또 팔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어떻게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블록딜이 진행해서 옛날처럼 블록딜 때 막 제가 하나 더 표시해놨거든요. 블록딜 때 옛날에 거의 막 점으로 떨어진 적 한 번 있어요. 이때 아이고 올려야 되는데 이때 점으로 떨어진 적 있거든요. 이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제가 이때가 이게 아마 이게 어디 블록딜이냐면 워니커티가 이때도 워니커티였네요. 워니커티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얘가 4천억 정도 확보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갭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죠? 밀려버렸습니다. 이때 이게 작년 5, 6월이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이번에 최근에는 바닥 다지고 올라오면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블록딜 이후에도 주가가 잘 버텨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시간에서 한 5% 정도 좀 안되게 빠졌습니다만, 저는 이 블록딜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라는 부분, 잠재적인 대량 매도 물량이 부담이 약해졌다. 바로 이 부분으로 차라리 인지하고, 현재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살짝 빠지고 눌리는 건 이제 내일 어느 정도 눌리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뭐 가져가는, 그러니까 매수하는 그 기관이 85,000원에서 87,000원 사이에서 가져가잖아요. 이 정도 라인이거든요. 이 정도 라인, 그죠?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유튜브로 말씀드렸던 때는 이쪽 라인이에요. 한 8만원 정도. 그래서 이때 초반부터 좀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전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85,000원으로 밀리고 뭐 더 밀려도 손해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때 꼭지에서 좀 잡으신 분들이 10% 이상 손해실 텐데, 오히려 이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이면 더더욱, 그리고 비중이 크다면 더더욱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 앞서서 4월 2일, 4월 6일 날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스의 자회사인 아이온 인베스트먼트하고, 그리고 JP 모건에서 독립한 사모투자펀드인 이번에 주최하는 블록딜을 주최한 OEP 원에쿼티 파트너스가 블록딜했던 물량들이 7월에 보유의 수견이 풀리면 기관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악재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기관들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1분기 끝나고 2분기 때 또 실적이 괜찮고 점점점, 그때 컨센서스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로 갈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굳이 7월에
뭐 얼마나 대단한 수익 보려고 팔까요? 전 그 기관들도 오히려 보유수 물량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팔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이제 합병 이슈도 또 있고요 지금. 그리고 진단 키트 20분짜리 나온다고 6월 나온다 그랬는데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서 회장님께서 뭐 그냥 툭 던지신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기사에서 기사화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직도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된 시장입니다. 최근 시장이 그 이슈가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뭐 혈장 치료되건 뭐건 지금 어쨌든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 하나 뜨면 바로 양봉 뽑아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블록딜 이슈로 워닝커티 파트너스가 물론 뭐 상당한 수량을 기관에 던지긴 하겠습니다만 그 금액도 뭐 85,000원 정도라고 하면 뭐 크게 뭐 리스크 있는 금액은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이 기준봉을 잡고 여기 상단에서 버텨주길 바랬습니다.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8만원 정도 라인에서 잡아도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금액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만원에서 지금 10만 300원에 아주 꼭지에 딱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짜증 나시겠죠. 근데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때에 이렇게 블록딜을 해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기관이 빠르게 막 이거를 갖다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팔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좀 리스크도 조금 제 생각에는 덜하지 않나 싶고, 특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이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좀 그 너무 안 좋게 막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만 받고 계시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특히 빠질 때 절대 파시는 거는 좀 비추합니다. 내일 장 초에 시간 외에 장전에 아마도 거래 이루어지면 넘길 거 아닙니까, 대량으로. 그럼 그 대량으로 기관에서 가져갈 거잖아요.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장 초반에 빠질 거예요. 빠질 겁니다. 빠질 건데 그때 오히려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라오는 음봉이 됐건 양봉이 됐건 그런 그림이 더 나올 개연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 안 좋은 생각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행히 아주 급등하면서 올라오고 막 이렇게 완전히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 꼭지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퉁쳐가지고 블록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서서히. 그러다가 서서히 조정받고 이런 상태에서 블록딜을 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저부터 짜증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바뀐 게 없고 이슈도 살아있고, 보호해수 물량이 90일 뒤인 7월에 풀릴 거긴 합니다만 이걸 가져간 기관 애들이 과연 굳이 그 날짜에 맞춰 딱 팔아버릴까? 그렇게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게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 빠지고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만 얘가 뭐 빠져서 막 가벼운 종목들처럼 하한가 가고 막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블록딜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딜 때문에 빠지면 제약이랑 셀트리온도 빠질 거거든요. 아마 2-3%씩 빠졌을 거예요. 시간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찌됐건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JP모건 좀 얄밉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91,500원에서 좀 빠진 한 85,000원 정도 조금 언더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8만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면 충분히 이 블루저밴드 하단 정도 찍고서 올라오는 그림, 최악의 상황에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오히려 좀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영상 딱 했는데 그때 특별한 어떤 악재가 없으면은
지켜보자라고 그랬는데 악재가 나와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700선에서 720 넘어주고 2000선 뚫어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주니까요, 상당히 좀 거시기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밸류는 그대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이랑 전전전에 말씀드렸던 남선알루미늄이나 뭐 라닉스 이런 종목들도 시세 차트상으로는 좀 시세를 줄 그림인데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매번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시장 한번 보면서 부디 오전장에 빠졌던 거 아래꼬리 길게 단 양봉 뽑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